우리가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정보를 좀 전달해 주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또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그리고 또 그것들이 좀 각자 또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뭐 전달을 좀 해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좀 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 같은 거, 네. 다음 중, 뭐, 틀린 것은 이래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네. 사실 실무에서는 뭐 그렇게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 가지고 그걸 다루기 때문에, 서로 뭐,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비교해가지고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이제, 좀 효과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 그러면, 네. 쏙쏙 바뀌도록 하려 그러면 그게 좋겠다 싶어서, 네. 그런 방법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진짜 일반인들도 이거 임대차 보호법을 조금만 알면 대응하기가 좋을 텐데 네. 이걸 다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놓치고 네. 당하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주택임대차는 좀 나아요, 그래도. 주택임대차는 일단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러면 적어도 2년 사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또 물론 뭐 전제는 그 집이 보증금 반환받기 안전한 집인가 그거 이제 체크하는 그 정도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가임대차죠. 상가임대차는 워낙 이게 그 투자금이 좀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자기 밥벌이니까. 예. 거기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는 참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행사 기간이 조금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상가임대차는 계약 만기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그 갱신요구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상가요? 상가. 상가는 6개월. 6개월에서 네. 언제까지? 1개월. 1개월, 그렇죠. 상가는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그때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은요? 주택은 요번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택은 이번에 바뀌었다기보다는 신설됐죠. 2년 전에, 2020년이죠. 2020년 7월에 이제 그 갱신요구권 제도가 신설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상가임대차하고 좀 다르게, 똑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람 복잡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아마 어떤 출제위원이 법을 만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갖고 저는 외운 게 상은 이렇게 딱 꽂히니까 1개월. 그리고 주는 2개월. 2개월. 네. 그러니까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딱 그게 입법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차이를 뒀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을 말씀드린 것은 그 기간을 놓치면은 이제 그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갱신요건 행사가 안 되면 치명적이잖아요. 나가야죠. 주택임차인은 집에서 떠나야 되는 거고 상가임차인도 하던 영업을 그만두고 빼야죠. 기본적으로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좀 왜 이걸 2개월, 1개월 바꿔난다 그냥 1개월 해야지 더 임차인 보호하는 거 아닌가, 주택도. 그렇죠. 그냥 행사 기간을 조금 늘리는 것이 좋죠. 임차인 보호에서는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임차인한테 조금 더 상가 임차인보다 불리하게 돼 있네, 그죠? 그러니까요. 아마 뭔가 입법자들이 차등을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주택 임차인의 그 갱신요구권이란 게 신설된 것이고 그걸 만들 때 상가 임차인의 그 갱신요구권을 그대로 거의 본을 땄거든요. 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뀌었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점을 주기 위해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랄까 선회하자 그러면 우리가 선회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좋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 상가임차인의 그 갱신요구권은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뭐 기간 이를 좀 늘리지 않았을까. 요건 상당히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도 중요한데.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행사 기간의 차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예외 사유라고 그래서 두 번째 예외 사유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상가 임차인이 또는 주택 임차인이 갱신요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예외 사유가 있으면은 뭐 그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차임 면체. 차임 면체. 예. 예. 월세 많이 밀리고 상기. 이러면 예. 그 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는 좀 자격이 안 된다.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사유들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나 다 똑같아요. 하나만 빼고. 네. 예, 하나만 그렇죠. 빼고. 예. 그래서 100개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주택임대차에서 그 특별한 한 가지 사유가 네. 그 임대인의 실거주. 그러니까요. 이거 말 좀 많았어요, 네, 진짜. 네. 임대인 또 임대인의 직계정비소 포함해서 실거주 요 부분이 이제 예외 사유가 있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뭐랄까요? 상가는 순수하게 약간 수익성 부동산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실거주라는 게 없죠. 실거주는 아니지만 실제 장사한다. 그러네. 그 상가 네. 주인이 네. 나 거기서 내가 장사할 거야. 장사할게. 갱신요금 못 받아줘. 이렇게는 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가라는 건물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가 직접 쓰는 것을 그 갱신 거절 사유로 예외 사유로 해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주택은 실거주 자기가 직접 쓰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예. 자기가 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게 많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 사는 그렇죠. 거. 2, 3년 저기 지방에서 출장 갔다가 그렇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임대인의 실거주 부분을 갱신 청구권의 예외 사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나름 이제 법을 새로 만들면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만큼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또 분쟁이 많죠. 분쟁이 많아요. 또 예. 분쟁이 많아요. 저도 갖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는 친구가 전세금 올려달라고 임대인이 아니 나 갱신할 거다. 갱신 청구권 쓸 거다 하니까 몇 주 있다가 전화 와서 내가 들어가 살 거라고 집주인이. 예. 울며 그 계좌번호 나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살려고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쫓아내려고 일부러 살 목적도 없이 살 생각도 없이 다른데 더 올려받으려고 내보내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차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행사 가능 횟수라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요. 상가임대차는 우리가 몇 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0년. 지금 네. 10년이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 네. 이렇게 되니까 10년 될 때까지 살 때까지 몇 번이고 이제 행사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 한 번 들어오면 10년 동안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이제 건물주 마인드인데요. 네? 이게 상황 입장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큰 자본을 투자하고 영업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짧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임대인은 길긴 긴 시간인데 사실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10년이면 강산이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길다 짧다 이거는 제껴두고요. 접어두고 우리가 횟수라는 면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제 2년 기간을 하고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될 때까지 한 5번. 5번 정도. 네. 4번이죠, 4번. 4번이죠. 그죠? 처음에 2년은 갱신료가 아니니까 4번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5년짜리로 계약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처음에 6년으로 계약하고 갔다. 그러면 한 번 하는데 4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상가 1년씩 많이 계약하지 않나요? 그럼 1년이면 9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택 같으면은 딱 한 번입니다. 그렇죠. 딱 한 번. 생겼죠, 이번에. 20년에. 그래서 한 번 하고 2년, 그 2년 보장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 기간인데요. 보장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 10년이라서 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원래는 이제 이 10년까지기 때문에 법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갱신을 하게 되면은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에 네. 예, 갱신하게 되면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5% 올릴 수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뭐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간 같으면 3년 기간으로 만약에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갱신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3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만약 5년 계약했다면 5년 연장이 되는 거고 네. 6년 계약했다 그러면 원래는 6년이 되는 건데 네. 그죠? 근데 10년 범위 안에서니까 네. 4년만 연장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게 이제 상가 임대차인데 주택 임대차는 보장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고 그렇죠. 또 상가 임대차하고 차이가 2년 보장을 했지만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서 난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은 해지 통고한 때로부터 3개월 만에 네.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상가 임대차는 그게 안 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뭐 이게 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네.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네. 아까 뭐 2년이고 3년이고 네, 이렇게 연장이 한 번도 했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몰랐네. 저는. 그게 또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상가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기간을 같이 갱신 해야 요구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1년씩 쓰는 게 또 많군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건물주가 월세를 좀 올리려고 짧게 해야지. 그렇죠. 금방금방 와야 네. 조금씩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짧게 한 것이고 원래는 세입자들은 좀 기간 보장을 받기 위해서 길게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은 10년까지 보장이 되는데 이 갱신 요구를 하면서 중간에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갱신할 때 상황은 한 3년 정도 충분히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못 하게 되는. 그렇죠. 몸이 아프거나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또 권리금 회수하고 맞물리는 게 권리금 회수도 세입자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부분이 뭐냐면 언제든지 원하는 작자가 나타나면 세입자를 바꿔 칠 수 있다. 권리금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만기에서 6개월까지만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갱신 요구권의 효과도 하고 맞물려서 생각한다면 그렇죠. 3년 갱신합니다라고 했더니 3년이 딱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1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 더 이상 못 하고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바꿔치기 했으면 좋겠는데 건물주가 안 된다 그러면 못 나가는 겁니다. 권리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되느냐? 만기 한 2년 더 기다렸다가 만기로부터 6개월 사이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권리금 회수 청구도. 그렇죠. 예. 전 무조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건물주가 동의해주면 당연히 되는데 세입자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받아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 보편적이라면 조금 어폐가 있고 건물주가 동의하면 거의 다 동의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권리가 아닌 상황에서 건물주한테 부탁을 할 때는 건물주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돼요. 그럼 월세를 월세를 네, 그렇죠. 올려서 내놔라. 그렇죠.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그걸 해줘야만 억셉트 해줘야만 그게 권리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네, 맞네요. 저도 장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기 내놓을 때도 권리금 얼마 내놓겠다 얘기했더니 월세를 20만 원 올리더라고요. 네. 올려서 내놓으라고. 네.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때 장사할 때 권리금 회수 청구권 제도가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없었어요. 201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없었어요. 없었을 때죠. 2011년이니까. 그렇죠. 15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법 만들어진 이후에는 좀 세입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당당해졌죠.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네. 나는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지금 현 시세대로 그냥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입자들이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집주인 마음대로 해야 마음대로. 돼요.
그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법이 만들어진 건데, 건물주가 완전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네. 세입자를 바꿔주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작용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막, 큰 사고도 막 나고, 명도 문제. 그렇죠. 예. TV 많이 나왔죠. 예. 예. 또 유명 연예인들 또 그 건물은 더 뉴스에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주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세입자를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세입자들도 좀 영업하시는데 네. 불편이 없고 건물주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임대사업 하는데 그렇죠. 도움 되실 수 있을 예, 겁니다.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고 네. 임대인도 대응할 수 있고 네. 예,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